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해외 수출에 힘입어서 황제주에 등극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내수 부진에 타격을 입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음식료주 1분기 실적과 향후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식품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이게 좀 기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좋은 데는 보니까 주로 해외 실적이 좋았던 것 같고 내수 쪽으로 집중하는 데는 좀 부진하고 그런가요? 지금 제 요약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1분기 실적 발표가 네.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른 때와 다르게 내수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은 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장이 나왔었던 종목들, 삼양식품이나 KTNG, 농심, 오리온, 대상 정도의 기업들만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 외의 다른 종목들은 모두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사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매출 활성화 비용들을 좀 과도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익의 하방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뭐로 해외에서 매출이 늘었죠? 대상 사업부가 식품이랑 소재 두 가지가 예, 예. 있는데요. 식품 쪽은 전년 정도 영업이 기록을 했는데 예. 소재 쪽에서는 그 동물의 사료 첨가제로 들어간 라이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그쪽으로. 3자리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는 이제 90일간 일시 유예한 상태이고 지금 품목 관세는 완전히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고된 부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음식료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음식료 쪽은 저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어.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식품 쪽은 좀 빠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경제적인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의 요인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료 쪽의 규제를 강화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비자 보호에 좀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나 관세율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음식료 산업은 관세 무풍지대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를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훨훨 날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중에 120만 원 더 지난 금요일 날 돌파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 제일 비싼 주식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현재? 네, 100만 원 넘는 주식이 잘 없죠 지금? 네 맞습니다. 뭐 다들 불닭 그럽니다만 진짜 이 정도 어떤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지금 네. 외국계들도 많이 언급하던데 리포트에서 어디까지 지금 외국계들은 지금 타겟을 높여놨습니까?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이제 10배 올랐습니다. 텐베그가 나왔네. 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료 산업 내에서 중형주였는데 지금은 저희 음식료 산업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점점 더 제도권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많이 언급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상응하게 실적이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불닭볶음면의 소스 만드는 업체가 S&D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삼양식품하고 S&D하고 주가가 좀 동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오히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팔고 주가 오늘은 좀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 좀 반등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서로 디커플링인 거예요, 주가가?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실적 발표 전에는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S&D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디커플링의 모습이지만 길게 봤을 때에는 같이 동행해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동행해서. 그러면 S&D도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판매 자체가 원체 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둘이 따로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것부터
엘리베이터가 좀 아.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길게 봤을 때에는 같은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D 이 종목도 진짜 대박 났구나. 엄청나네요. 아니 지금 저 음식료 중에 또 이 오리온도 자주 언급되대요. 이거는 또 초코파이 때문입니까? 초코파이 말고도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뭐 예. 사실 오리온의 성장과 네. 이익 개선을 이끄는 건 초코파이가 맞지만 네. 뭐 스낵 쪽이랑 비스켓 쪽에서도 글로벌 확장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월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내용이 크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리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해외 사업이 실적 성장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 중심의 성장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러시아, 중국, 한국 주요 거점 시장에서 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러시아 2공장을 증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추가 증설을 검토할 정도로 러시아 법인에서의 실적 성장이 좋은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이후로 한동안 MS가 부진했었습니다만 작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실적 성장도 오리온의 올해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삼양식품 막 주가 올라갈 때 보니까 농심도 9%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서 그런긴 합니다만 사실 그 라면 쪽 하면은 삼양 아니면 농심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니면 오뚜기까지 이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농심을 좋아하는데 농심은 보니까 오히려 매출은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리온이랑 삼양식품이랑 다르게 좀 농심이 부진한 실적을 사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컨센서스보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가 4월 한 달 동안 조정됐었던 걸 감안하면은 종전치 추정치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익이 감소했는데요. 농심도 작년 말부터 신라면 투움바 제품을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제품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1분기에 농심의 미국 법인 매출액은 달러 기준 7%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판촉비 증가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유통 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법인에서 나간 수출 물량들도 유럽 법인 초기 세팅을 앞두고 물량이 조절되면서 전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농심의 실적은 이번 1분기 때 크게 대비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한국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모습이 올해 동반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좀 이른 과도기적인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한영권님, 요 CJ 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뭐 음식료 쪽이면 이쪽 CJ 그룹도 만만찮은 그건데 제일제당도 그렇고 시푸드도 그렇고. 아니 저 오늘 음식료 하신다 해서 CJ 차트 보다가 보니까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 재무 상태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그게 있네요. 규칙성이 있네요. 출렁 지금 또 출렁 타이밍인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CJ 시푸드는 CJ랑 관련이 없는 없어요. 종목이라 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제일제당 정도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출이 3조가 넘습니다. 한국의 식품사 중에서 해외 매출이 가장 큰 회사인데 이번 미국에서 3조를 매출을 올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은 내수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제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30%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예. 오프라인 경로가 크게 부진한 상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에 디저트 라인의 생산 차질이 이번 상반기까지 영향을 주면서 미주 쪽에서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전략 제품들을 중심으로 메인스트림 입점을 확대해 나갈 거고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주와 유럽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갈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1분기 실적 부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닭고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 왜 마니커, 뭐 교촌, F&B, 하림,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 국가가 브라질인데 이제 브라질이 그 조류 독감 때문에 60일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면서요. 이러니까 이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할 거다. 그러면은 이미 재고를 갖고 있는 업체들 거기다가 마진 더 붙여서 또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관련주는 약간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예. 변동성이 워낙 높아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또 시장에서 소외됐을 땐 주가가 또 하락했다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맥인데. 소장님 치맥 좋아하지 않으세요? 치맥 좋아하죠. 예, 그거 예. 따지고 보면은 뭔가 매출이 그렇게 감소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매출이 크게 감소할 일도 없지만 또 크게 성장할 일도 아, 없기 그래요?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료 섹터에서 네. 앞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 탑픽으로는 어떤 쪽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삼양식품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삼양식품.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많이들 여기세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지나가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적 성장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에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고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이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미국 관세 관련 노이즈 때문에 선적에 차질이 있었던 물량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물량들이 4, 5월 중에 정상 출고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QOQ로 생산량 자체도 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부터는 밀양 2공장, 신공장이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밀양 2공장 가동으로 물량 기준의 캐파는 35% 늘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마다 판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대륙으로 많이 배정이 되냐에 따라서 매출 증가 효과는 그 이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효과가 1분기 때 강하게 반영되긴 했지만 하반기 때 환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3,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70%, 90% 이상 증가되면서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20배 정도 받고 있고요. 20배 정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적 전망치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들이 자주 이렇게 다루던데 얼마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170만 원이고요. 한 연구원님이 170만 원. 네, 170만 외국계는 원. 어느 정도? 외국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 네. 170. 여기서 50 더. 아니 그것도 좋은데 요거 10만 원에서부터 120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12배. 뭐 50% 말고 12배까지는 안 바랄게요. 저기 뭐야 2배 날 거 그런 거 하나 안 되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네. 뭐 10배짜리는 안 되더라도 50% 양이 안 차요. 이거 50% 양이 안 이거 갖고 차시면은- 맥주로 먹어봐야 뭐 50, 60%인데 아, 그 하다못해 뜻이라고. 짧게 두 배짜리 뭐 없나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또 음식료 쪽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음식료 않아요. 쪽에서는 네, 사실 예. 50% 이상 더 드시는 게 있으세요? 드시는 것 중에? 사실 물량 자체가 저희 필수소비재 쪽은 그렇죠. 100개 먹던 거를 150개를 먹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게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도 이제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식 해가지고 연간 뭐 한 10% 수익률 내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생각을 못 하고 나는 이걸 10배짜리를 못 먹었네, 2배짜리를 못 먹었네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한번 그냥 반어법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예 안 쳐주나요? 무슨 뭐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이런 것들. 이쪽은 뭐 음식료 쪽에서 좀 관심도가 떨어집니까? 사실 사업 전략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변화가 없었어. 없고요. 제도권에서 커버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라 가지고 이쪽이 좀 유통 물량이 네, 많지가 않죠. 적기도 예. 하고 변화도 예. 없고 시장에 소통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 가지고 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저쪽은요. 이 주류 쪽은요. 주류 쪽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 쉽지 그래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업들끼리 판촉비를 좀 지금 줄이는 분위기라서 올해 이익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긴 한데 매출 자체가 성장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